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지금 새벽인데 오늘도 역시 비가 많이 내리네요. 영상 중간에 빗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비 더 많이 내리기 전에 어서 녹음해야겠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자주 구경하던 곳에 글을 써봅니다. 남편과 저 둘 다 30대 후반이고요. 나이 차이는 3살 남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대학 동문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부족함 없이 살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에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쑥스럽지만 소위 킹카라고 불리는 여대생이었어요. 잘 웃고 잘 떠들고 잘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동아리 저희 과 할 것 없이 많은 남학생들이 저를 마음에 잠시라도 품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고 밝은 성격에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남자친구 가족 모두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고2 때부터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남자친구예요.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남자친구는 재수를 하면서 데이트는 자주 못했지만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고 동네도 같아서 잠깐씩이라도 얼굴 보고 예쁘게 사귀었네요. 그래서 그 당시 저한테 고백했던 선배, 동기들에게 남자친구 있다고, 마음은 고맙다고, 웃으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잘 넘겼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지금의 남편은 정말 죽자고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2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는데 새학기 맞이 잦은 술자리에서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 진짜 말 그대로 죽자고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는 대학에 입학하여 새내기로서 학교 생활에 정신이 없을 때였기에 저와도 자주는 못 봤고 학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일도 전혀 없었으니 제가 귀찮아서 남자친구 있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저는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즐겁게 활발하게 여기저기 다 끼면서 했었는데 그 자리마다 다 따라오고 어느 남자 선배가 제 옆에 앉으려고만 하면 난리를 치고 공공연히 제가 마치 자기 여자인 양 행동했었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눈도 잘 못 마주치면서 거의 정신병 수준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무섭고 귀찮아서 휴학도 한 번 했었는데 매일 편지에 이메일에 전화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때까지 한 번도 남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무튼 너무 오래되어서 일의 순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다른 대학에 가고 또 군대에 가고 하면서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안 좋아지시면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교회도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5, 6개월 못 보다가 정식으로 헤어졌고요. 그 당시 집안 사정도 안 좋아지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면서 남편의 구애를 신경 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동기인데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해서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서 사귀지는 않고 요즘 말로 썸을 탔었는데요. 그걸 눈치챈 남편이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중내 만회하고 그 동기 불러내서 주먹 다짐하고 어휴, 오래전 일인데도 그때의 곤란함이 떠오르네요. 그럴수록 저는 남편에게 더욱 못되게 굴었어요. 그렇다고 뭐 돈을 쓰게 한다거나 부려먹거나 이건 아니고 눈길도 안 주고 다가오지도 못하게 가시도 진 표정으로 쳐다보고 그 사람 있는 자리는 안 가고 어쩌다 없는 줄 알고 나갔는데 있으면 그냥 나오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가 경기 타고 정말 확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 잘못 서신 것도 있고요. 진짜 저희 세 식구 단칸방으로 이사갈 정도였어요.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정신없고 그 와중에 저희 엄마는 중풍이 오셔서 몸 좀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이라도 나가신다고 하셔서 가셨다가 다치시고 아무튼 저의 20대는 부모님 약값되면서 보낸 것 같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을게요. 대학 졸업도 못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2년 뒤 엄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때 학교 친구들, 선후배들 다 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었고 지금의 남편이 제일 많이 나서서 일을 해주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빚이 많아서 부모님 형제들하고는 거의 의자 상태였고 저 역시 외동이고요.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서 저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고 늦게나마 학교 졸업도 하고 동창회도 나가고 많은 사람들 도움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제 졸업식 때 정말 많이들 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뒤풀이에서 남편이 정식으로 또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생각해본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가진 것도 없고 남편은 번듯한 사회인이고 다음에 만나서 안 되겠다고 하니 뭐가 문제야? 너 힘든 거 다 알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않아? 라면서 울고불고 했어요. 저도 한결같은 그 사람 마음에 같이 울고불고 했었어요.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친구들도 그렇게 오래 한 사람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 없다고 행복할 거라고 격려해줬어요. 결혼할 때 남편 집에서는 반대가 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올 것 없다고 남편이 네가 준비한 것처럼 하라고 2천만 원을 줘서 시댁에는 혼수 제가 한 것처럼 하고 결혼했어요. 너무 지친 상태였고 너무 오랜 시간 좋아해준 사람이라 아직도 술자리에선 웃으면서 말해요. 10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우리 와이프는 10년 짝사랑의 결실이라고. 그럼 다들 팔불출이라 하고 하하호호 즐겁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잠자리도 결혼하고 처음 가졌는데 신혼여행에서 제가 너무 크게 몸살을 앓아서 시도도 못했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결혼식하고 거의 2주 만에 처음 잠자리를 했는데 남편이 절정해서 그러더라고요. 이럴 거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했냐? 결국 내 밑에 누워있을 거면서. 정확히 저 말 듣고 많이 당황했지만 못 들은 척했어요. 처음 1, 2년은 평소엔 잘해주다가 잠잘 때 꼭 저런 말을 해요. 그렇게 비싸게 굴더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면 더 흥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요. 한 2년 지나니까 평소에도 제가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보통 아내들이 하는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빤히 쳐다보다가 한마디씩 합니다. 사람 인생 진짜 모르는 거야. 그렇지? 당신이 내 집 바닥에 걸레질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면 초반엔 제가 정말 남편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남편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고 제가 그런 모습을 은연중에 보일 때마다 남편은 즐기는 것 같고 더 심하게 저를 대합니다. 저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밥이 맛없다고 찌개를 싱크대에 부어버린다거나 제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요구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잘해줍니다. 아이라도 가지면 나을 것 같은데 아이도 못 갖게 해요. 아이한테 저 뺏기기 싫다고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겁도 나고요. 이혼 후가 겁나는 게 아니라 이혼 과정이요.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결혼 전처럼 굴어봐요. 남편은 정복하는 것보다 당하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강하게 전처럼 콧대 세우고 무시해보세요. 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겠다. 내가 이혼녀가 된다 한들 누가 상처받겠나. 이런 식으로요. 남편분이 글쓴이분 사랑도 하셨겠지만 오기도 집착도 함께였네요. 남편분에게 말씀하세요. 결혼 전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 결혼이란 걸로 날 다 가졌다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식이면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고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위에 분 말씀대로 도도하고 강하게 나가세요. 남편분 잘 다루면 평생 날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로 만들 수 있을지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부부 상담 받아보세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학 때 싫은데도 따라다녔다는 부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대화로 풀어나갈 정도가 아니고 심한데요. 이분이 좀 축약해서 써서 그렇지 이상한 거 요구하고 밥을 싱크대에 버린다든지 하는 행동, 아이에게 뺏기기 싫다는 부분 등에서 솔직히 소름이 돋아요. 집착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약간 사육한다는 느낌도 들고 좀 무섭네요.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남의 일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이런 일에 이혼 안 하면 어떤 일에 이혼해요? 이건 가치관 차이나 습관 차이 같이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 과정이 무섭다는 걸 오해하신 분이 계신데 밑에 다른 댓글 다신 분 말씀대로 섣불리 이혼하려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이 무섭다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이혼하자고 요구해도 남편이 쉽게 허락하겠어요? 혹시 이혼하게 되시더라도 철저히 준비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남편이 이상하다고 고민을 털어놓듯이 얘기 많이 하셔서 밑밥을 까시고 안 그러면 평소 남편이 님한테 잘해주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오히려 님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으시는 게 좋아요. 자세한 건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합의 이혼 시에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마 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더 길게 지체하시는 것보다 초반에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1, 2년 정도 고생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 사람이랑 계속 살면 남은 인생을 전부 힘들게 사셔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랑 너무 비슷하네요. 저희 교수님이 학부 시절 때 꽤 예쁜 친구가 있었대요. 우연히 교양 수업을 듣는데 어떤 치대생이 그 친구분을 보고 반해서 계속 쫓아다녔나 봐요. 막 수업 시간표 몰래 알아내서 교실 앞에 장미꽃 들고 서 있고 주변 염탐하고 님 남편처럼 계속 반복과 집착으로 8, 9년 쫓아다니다가 그 친구분께서 그래, 이 정도면 직업도 괜찮고 이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이 생각으로 결혼을 했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됐네요. 신혼여행지에서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데 남편이 말도 없이 한참을 있다가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다 해가 뜨면 돌아오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 혼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남편이 말을 하더래요. 나도 너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를 기다려보니 기분이 어떠냐? 그러고는 언젠가부터 괴롭히더래요. 아내분은 이혼할까 싶다가도 다음날 남편이 퇴근할 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꽃이며 선물이며 사다 바치니까 거기에 또 감동받아 그냥 참으며 살아야지. 그러고 며칠 뒤에 또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엔 6개월 만인가 이혼했대요. 그날 수업에서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만 10번을 찍는 동안 나무도 상처가 많이 생기고 나무를 찍는 도끼도 많이 상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선 다른 분들 말씀처럼 남편분이랑 대화도 해보고 행동도 고쳐보고 하신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남편이 잠깐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 달콤함에 젖어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시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님이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참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가짐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누가 10번이나 찍어달라 했습니까? 싫다는 사람 자기 혼자 도끼가 부서지고 변할 때까지 찍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런답니까?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댓글로 힘도 얻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충고와 격려가 엇갈려서 누구보다 이 사람을 제일 잘 아는 제가 어떤 방법이 나을지 고민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고민에 앞서 제 상황 파악이 먼저인 것 같았습니다. 앞에 글에 잠시 썼었지만 부모님 빚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은 부모님 형제들과 모두 의절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돌아가신 것도 다들 모르셨고 나중에나 아셨어요. 아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혼자입니다. 남편과의 이혼 과정을 생각하니 착잡하더라고요. 심각하게 고민해봤어요.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가? 만약 이혼을 안 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이 사람이 아니면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이혼을 안 하고 싶은 건가? 이 사람은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 남편을 향한 나의 마음은 사랑인가 정인가? 이혼을 하고 싶은 게 맞나? 진짜 나열할 수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비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조심스러운 결론은 저는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제 가족이라는 것과 남편이 저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고쳐줘서 평범한 부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대학 때 둘이 있으면 눈도 못 마주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자신감도 생겼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생활비와 보험에 기타 등등으로 쓰라고 꽤 많은 현금을 주고 급한 곳이나 필요한 것 있으면 사라고 카드도 주는데요. 그 현금 주는 것에서 남을 때마다 모아놓는 돈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만약 한 달에 주는 돈이 100만원씩이라면 생활비로 50만원 쓰고 50만원이 남았어도 다음 달엔 또 100만원을 주는 식입니다. 가계부를 적게 하거나 어디다 돈을 썼는지 확인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옷도 제가 사다 주는 거 있고 영화, 여행, 외식 솔직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제 표정이 안 좋을 때, 또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 하루에 한 번꼴로 저렇게 욕을 하거나 음식을 버리거나 잘 때는 항상. 아무튼 확인해보니 모아놓은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장도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신 결혼 전처럼 행동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 다녀와서 언제 이야기를 꺼내볼까,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마땅하지가 않더니 자려고 누웠는데 잠자리를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불 켜고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잠자리를 자주 갖는 건 아닌데 결혼하고 제가 거부하는 건 거의 처음이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잘 때 당신 하는 말들 듣기 싫어 라고 했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옮기기 껄끄러운 남편의 말들을 줄줄이 말해줬더니 입을 벌리면서 내가 정말 그러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대학 때 마음고생 시킨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나 좋아해달라고 했어? 언제부터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집안일도 하고 싶지 않아. 오빠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진다. 오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없어지고 이젠 오빠가 무서워. 내가 오빠를 무서워하는 게 오빠가 바라는 거야? 내일 당장 다른 방에 침대 살 거야. 나는 오빠랑 같이 안 잘 거고 밥도 같이 안 먹을 거야. 오빠가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나도 오빠에게 노력 안 해. 좋은 옷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하면 내 마음까지 오빠 것이 되는 줄 알았어?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자. 내쫓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오빠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래. 나도 이제 일하기 시작할 거고 오빠가 당장 이혼하자고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저는 말하기 시작하면 제가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글을 옮겨보았지만 거의 30분을 혼자서 다다다다 악을 쓰며 말한 것 같아요. 정말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중간중간 남편은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소리 지르지 마. 너만 힘들어. 제발 그만해. 라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계획된 일이라 상황을 모두 살피게 되더군요. 뭔가 저한테 주도권이 넘어온 것 같은 느낌에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쌓아놓은 거 다 털어놓으니 살 것 같다. 오빠가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봐. 오늘은 호텔 가서 잘 거야. 제가 나갈 채비를 하니 이 밤에 어디를 가려고 하냐? 라면서 울고 불고 다 늙은 남자가. 남편이 그러니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안아주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하자 싶어 옷 갈아입고 지갑이랑 차키, 핸드폰 잘 챙겨서 나와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있으니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럴 생각을 하지 못했나. 제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울던 남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마음도 너무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 출근했을 시간에 집에 들어가니 출근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냐고 했더니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아. 난 네가 너무 좋은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이러면서 또 울먹거리는데 나도 이 남자를 사랑하긴 하나 보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6장을 주는데 밤새 썼는지 글자가 빼곡하더라고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고 소파에서 앉아 혼자 읽으면서 정말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절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구구절절 적어놨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월요일 아침 이야기고요. 처음 연애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이틀이 지났네요. 나이 40 다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진정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 의견에 감사합니다. 삼자가 보면 간단한 일을 왜 여태 못했나. 제가 참 바보 같네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상황 설명하느라 글을 길게 썼더니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살겠습니다. 남편의 진심만 보면서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대하면서요. 고맙습니다. 현명하신 분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지난번에 결혼 전처럼 행동하라고 댓글 달았다가 남편이 님 건들면 어떡할 거냐 했다가 욕먹은 사람입니다. 진심 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친정 식구 없이 혼자 힘들어할 님이 안쓰러웠어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통장 보여주지 마요. 후기 보다가 눈물이 왈칵. 글쓰님이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남편님도 너무 오래 마음고생해서 약간 삐뚤어졌지만 본성은 착하고 여리신 분 같고요. 드라마 보면 연애 없이 결혼한 사람들 결혼 후 연애하잖아요. 알콩달콩. 왠지 글쓰님도 그런 식으로 연애하듯이 사시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이쁠 20대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평생 할 마음고생 20대에 다 했다 생각하시고 이제부턴 행복하기만 하시길. 초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해피엔딩이라 할 순 없죠. 차근차근히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소통의 단계를 거치시며 종국엔 아름답고 멋진 가족 이루시길요. 지금 시점에서 님 부부의 마음과 결심이 영원하시길 응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남편분께서 확 바뀌실 순 없겠지만 일단 희망한 한 걸음을 시작하셨다는 거 축하드려요. 화이팅! 다음 사연입니다. 큰오빠를 사랑하기에 이런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여자 하나가 집에 들어와서 화목하고 평화롭기만 했던 저희 가정, 건강하셨던 부모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런 여자는 지금 너무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까발리고 한국 땅에서 발도 못 딛게 하고 싶지만 지금 법적인 절차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합의란 걸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리한 조건에 내딛게 될까 이렇게 글로만 올립니다. 그 여자는 오빠와 결혼 후 함께 외국에 나가 오빠가 먼 곳에서 일하는 동안 바람을 피웠고 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게다가 그 바람핀 남자는 저희 오빠 친구였고 그 남자는 결혼하여 아이 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직접 저희 집에 있고 보니 저희 부모님과 우리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저희 오빠는 외국에서 유학생활 6년을 하고 군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외국 나가기 전에 돈을 모으려고 일을 하던 중 지인을 통해 이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착실하고 바르고 성실한 저희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마다 많은 편지와 선물들을 받아올 정도로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미래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연애 한 번 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다며 굳게 생각해온 오빠였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동안 이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명문대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육자 집안에서 바르게 자라왔다 생각하고 계속 만나보면서 검소하고 수수한 여자라 생각한 저희 오빠는 이 여자를 부모님께 소개하였고 둘은 결혼 후 다시 오빠가 있던 나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쇼한 거였습니다. 연기. 여자는 그 가족 내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막내딸이었던 터라 저도 이남일녀 막내이기에 타지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과의 상의도 없이 그 여자의 부모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빠, 그 여자, 그리고 그 부모는 각자의 명의로 분할을 하여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오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곳에 다녀온 저희 부모님은 언니 오빠 방의 넓은 옷장이 다 언니 옷들로만 채워진 것을 보고 오빠 옷 조금밖에 없는 것에 마음이 아프셨지만 시부모가 먼 곳까지 왔는데 밥 한 끼 안 차려주고 밤 늦게 들어오는 그 여자에 대해 더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는 저희 어머니가 명절을 맞아 선물을 보내면 있는 물건이라며 다시 되돌려 보내는 싸가지 교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오빠는 연봉 1억 이상 주는 회사로 들어가기 위해 집에서 비행기 한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내며 한 달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따로 살면 안 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여자가 그 여자의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어 2, 3년 정도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오빠 자신의 외로움보단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힘들어할 그 여자를 생각해 오빠는 그 여자에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까 많이 얘기도 했다지만 언니는 괜찮다 하며 빚 갚을 때까지만 참자고 했답니다. 근데 오빠가 그곳에 간 지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바람이 났습니다. 오빠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그 여자가 일하는 회사를 저희 오빠가 소개시켜준 터라 그 직장 내 상사가 오빠에게 이상한 느낌을 말한 뒤 저희 오빠가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잠깐 나온다던 저희 오빠와 그 여자.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 내 여행을 위해 비행기표를 끊어놓으셨고 오빠와 그 여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와 싸웠다고. 그 여자는 오빠보다 한국에 일주일 먼저 들어갈 건데 아버님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 여자가 바람핀 줄 몰랐던 오빠는 당연히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 그러냐며 다퉈서 힘들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해드렸고 어머니는 인사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일이 있다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연락 한 통 없이 잠적한 그 여자. 알고 보니 낙태법이 금지되었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내면 가능하대서 한국에 와서 오빠와 우리 몰래 아이를 지우려 했다가 그 애가 갖고 싶었는지 저희 오빠 친구랑 같이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 바람핀 남자는 군복무 문제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여자는 나중에 알아차린 오빠가 며칠 사이로 그 여자의 비자를 중지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해놔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오빠는 한국에 미리 나와 있으면서 외국인 척 전화를 드리며 조금씩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너무 바보같이 아파있는 저희 오빠는 호텔에 머물며 머리를 다듬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집에 들어와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그 여자에게 집빚을 갚으라고 가족과 떨어져 먼 곳에서 힘들게 벌어 매달 900여만 원을 보냈는데 그 여자는 갚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차를 사거나 다른 곳에 써버렸습니다. 거의 1억. 그러나 더 어이없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뭐가 그렇게 당당한 것인지 그 여자네 부모님은 오히려 자기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칼부림 날 줄 알라며 저희 부모님께 협박을 하였고 위자료 100원 한 푼 아끼려는 심보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교장이었던 사람이. 아버지께선 여러 지인 변호사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으셨지만 지위 때문에 이런 일이 집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어 큰오빠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버지께서 우시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부모님과 오빠가 보고 싶던 아기를 갖는 것을 피하더니 남의 아이를 임신해 그 남자와 도망을 간 그 여자의 정신세계와 그 여자를 감싸고 돌며 되려 협박까지 하는 그쪽 집안 사람들의 사고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입힌 한 사람과 한 가정에 치울 수 없는 상처는 결코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위자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빠를 걱정하는 부모님께서는 적당히 합의 보고 빨리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자신은 괜찮다며 오히려 가족을 걱정하고 부모를 위로하는 오빠가 더 힘을 내서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사람이 무서워졌지만 정말 생각하면 안 되는 상상을 끝없이 하게 되는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댓글입니다. 교장까지 했다는 양반이 자식 교육은 나 몰라라 했나 보군. 그 사람들 어느 나라 갔는지는 몰라도 아마 잘 살긴 틀려먹었을 것 같네요. 힘들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새언니는 무슨 새언니예요. 저런 여자한테.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그분은 나중에 천벌받을 겁니다. 저도 똑같은 일 겪었던 사람입니다. 남동생 부인, 남동생 아는 놈하고 7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허니문 베이비라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도 아닌데 호적에 올라 있었던 거였고 그 여자 집에 친정 부모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위자료 받아 살림 차리려고 했대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간통이 안 되더라고요. 진술서 쓴 거 경찰 앞에서는 무서워서 썼다고 하고 소송에서 이겼고 위자료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 여자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10년인가 기다리다가 또 소송하라더군요. 그리고 그 애 있잖아요. 친생자부의 소라고 해서 또 따로 소송해서 호적에서 지우지 않으면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로 돼서 18살까지 양육비도 줘야 된다는군요. 저희는 다 했어요. 그래도 호적 등본에는 X표로 남아있고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 셋째 가졌다고 아주 도도하게 나타나더군요.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잘 견디고 이겨내세요. 시간이 약인데 도움 못 드려 미안해요. 후기입니다. 예전에 이 일로 인해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약하다 해도 이렇게까지일 줄은 저희 집에 있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외국으로 나간 오빠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순아, 편하게 들어. 조카 생겼는데 좋아해 줄래? 아직 임신 중인 그 여자를 용서하기로 한 오빠입니다. 그 아이가 오빠 아이라고 하더랍니다. 오빠 친구의 아이를 임신해서 몰래 지우려도 안 되니까 그 남자랑 같이 도망갔던 여자가 그 상대 남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니 정신이 돌아왔나 아님 더 미쳐 이렇게 거지같이 달라붙으려고 하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오빠를 너무나 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빠의 선택에 존중을 해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빠가 또다시 아픔을 겪지는 않을까 제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려면 오빠의 선택에 존중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 여자를. 댓글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와 다릅니다. 여자는 소위 기른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남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5년 10년을 키워왔어도 한순간에 정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애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답니까? 글쓰님 오빠님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까지 갔던 여자입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새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친엄마와 많이 닮았습니다. 새엄마가 엄청 못살게 굴었어요. 너무 힘들게 자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여자를 사랑해서 남의 자식 잘 키울 것 같지만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 마당에 남의 자식을 키우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빠님이 상처받는다 생각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시고 글쓰님이 굳게 행동하세요.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오빠분 성격 무지 좋으시고 참을성도 있으시고 책임감 강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 여자 그 벌을 못 버립니다. 여자는 여자가 알죠. 님께서 나서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는 불운한 생활은 애초에 뜯어 말리세요. 오빠가 용서하고 살아간들 부모님께 불효하고 가족맘에 상처 줍니다. 임신 중 친자 확인 가능하니 님이 그 여자 끌고 병원 가세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남자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 해결이 됐네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한 사람 같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말투가 좀 무서웠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착한 척하다가 돌변하는 사람,
두 번째 사연은 여자가 참 못됐네요. 그냥 바람핀 것도 아니고 남편 친구도 못됐고 이런 경우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만 참 불쌍해요. 반려자도 잃고 친구도 잃고 저 오빠는 용서해주고 넘어간다는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편집해야 되는데 너무 졸려요. 세수 좀 하고 오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배고파.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있나? 부으러 가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 잠시 어디 좀 다녀올게요. 어디로? 구독자님들 마음속으로. 구독하기